축덕과 추갈모씨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183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주 힘이 넘치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야. 얼굴에서 오는 자신감. 자, 얼굴도 얼굴인데 골 넣었잖아요. 아, 눈물 젖은 꼴이 되었지만. 그래서 멀티 공격 포인트. 그래서 지금 축덕 그 방송한다고 네. 풀 메이크업으로 아, 왔어요. 맞아요. 오랜만에 방송인 주시은으로 다시 네, 맨날 낯서네요. 모자 쓰고 안경 쓰고 왔는데. 오늘 방송은 꼭 유튜브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봐주세요. 얼박샷 가능하다고. 네, 가능합니다. 골맛이 어땠어요? 좋았습니다. 꼴이 될 줄 몰랐는데 꼴이 돼가지고 너무 본의 아닌 좋았어요. 본의 아닌 꼴이 돼가지고 터닝 니킥. 네. 제가 아주 입을 악물고 몸을 돌렸더라고요. 근데 근데 슈팅에 의도는 있었던 진짜 거죠? 그게 네, 궁금했어요. 네. 그러니까 공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무릎이 나간 거죠. 네. 왜냐면 낮게 오니까 뭐 발로 왔을 때는 아마 안 됐을 것 같고 패스가 아니라 슛이었다. 그 약간 공을 그게- 맞추려고 했겠죠. 일단 앞쪽으로. 네, 그죠? 네. 거기 옆에 서면 저희가 센터피스 연습할 때 여기 골대 옆에서는 무조건 몸을 맞춰서 몸에 맞고 일단 맞춰라. 들어가게 해라. 우당탕탕이라도 해야 들어가면 되니까.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연습을 했었는데 음. 그날 태진 언니도 처음으로 그 자기가 날린 킥에 음. 몸을 맞춘 사람이 제가 유일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게 성공한 적이 없거든요. 킥은 좋은데. 킥은 좋은데 한 번도 발을 항상 갖다 대거나 상대 선수 맞고 나가거나 네. 뭐. 그래갖고 언니도 너무 놀라고 저도 놀라고 음. 굉장히 행복한 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시스트까지. 네, 그것도 본의 아니게 그것도 거의 니킥에 가까운. 어시스트를 했는데 도움 당한 거 아니에요? 네, 도움 당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위치를 거기서 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시를 한 거니까. 공격 괜찮아요? 본능이 그냥 만개했던. 그거 플러스 되게 오랜 기간 한 훈련의 성과네요. 그쵸, 맞아. 그렇죠. 우리는, 어쨌든 그 본능적으로 나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왜냐면 막 감독님도 그 훈련을 덜 했으면 그렇게 몸은 맞출 수 있었다 하더라도 돌리는 것까지는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아하. 돌린 것만으로도 훈련의 성과다. 보통 이제 그 상태라면 공은 안 맞고 넘어지죠 일단 네. 집 앞에는. 아니면 맞고 그냥 공이 걷어낸다거나 음. 그걸 걷어내면 안 되는데 걷어낸다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몸을 돌려서 다행히 골이 되었습니다. 스포츠뉴스 클로징감이었어요. 아니 오늘의 영상 스포츠 뉴스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푸스카스 골이라고 막 이랬는데 한번 내보내주세요. 그 정도는 아니고. 내보내주세요. 너무 뽕이 가득한데 지금. 내보내주세요. 8시 스포츠 뉴스. 자신감 완전 뿜뿜 어깨 올라왔어 지금. 우리 이기면 한번 스포츠 뉴스에 내보냈어요. 리포트 해야지. 자기가 골 넣은 거 몇 번 돌려봤어요? 저는 짤로 선물 받아서 한 5번 정도. 그 계속 돌려보게 되지 않아요? 근데 뭐 졌잖아요. 마지막 경기였나요? 네. 시즌 마감. 경기가 져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좀 슬프게 빛을 끝났어요. 발한. 저희 갑자기 슬퍼졌네요. 역대급 많은 골을 넣은 근데 경기였는데 전체적으로 이 수준이 상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굉장히 높아요. 아나콘다도 많이 늘었는데 우리도 많이 늘었는데 턱없이 그거 갖고 안 돼. 더 늘었어. 더 잘해 상대 팀은. 이게 너무 이 기준치 시작점이 너무 다른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이 실력으로 이제 첫 판에 나왔어야 되는데 맞아. 첫 회. 맞아요. 하여튼 어쨌든 뭐 계속 하다 보면 네. 언젠가는 네. SBS에서 잘리지 않는 한은 맞아요.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골대녀.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 경기가 흥미진진은 해요. 재밌어요. 항상 역전패니까 승부차기 자주 가고. 저희 경기가 근데 흥미진진해요. 승부차기는 이길 수가 없겠더라 그 팀은. 그쵸. 너무 잘 막으니까. 그리고 저희 일단 멘탈부터 승부차기 멘탈이. 경선가요? 네, 골키퍼? 와, 그건 정말 국가대표 맞아요. 골키퍼. 그러니까 모든 포지션에서 잘하더라고요, 그 선수. 잘해요. 저패도 승부차기 무릎으로 해보지 그래요. 그건 안 돼. 그 무릎으로 기어가야 되잖아요, 선배님. 머리로 하든가. 들어가면 승부차기는 진짜. 다시는 안 가고 싶어요. 하여간 주바페 그 무릎 재간 네. 대단했습니다. 자, 축덕 토토가 지난주에 저랑 영민 선배가 3경기, 정찬 선배 2경기, 진영이가 1경기. 지난주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았죠. 네. 근데 성남승을 올킬했다는 거. 그러니까 전화 인터뷰 덕분에. 성남 그 짠한 마음에 찍었던 성남이 다 맞췄습니다. 그것도 권순영 선수가 또 두 골을 번째 골을 넣었어요. 넣었어요. 기가 막히게 넣었어요. 이게 다 축덕수덕 인터뷰 기운이죠. 그러니까요. 네. 역시 말씀을 잘하시고 골도 잘 넣으시고 네. 했습니다. 자, 댓글부터 갈까요? 토끼 52님이요. 뽕PD님 경기 시작도 전에 필패 신드롬. 와 복부 대신 이제 캡처라니 대단해요.
주바페 1어시 1골 골 침묵 나가 데뷔골 회전 회오리슛 더 이상 눈물 젖은 빵은 없어 다 끝났다. 방송 후반에 주바페 폭풍 오열 승차까지 갔는데 아나콘다 진짜 너무 아쉬워요. 잘 보고 갑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옵저버 1님이요. 축구인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주바페 회오리슛은 골대녀에서 푸스카스상이 있다면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늘 잘 듣고 있지만 앞으로도 축덕축덕 잘 듣겠습니다. 그렇죠. 골대녀 푸스카스는 가능하겠네요. 가능하겠죠? 가능하겠네요. 후보 정도 네. 올려주세요. 뒷골들이 많으니까. 후보 정도. 진님, 시은 아나운서님 축하드립니다. 1골 1어시 인스타에 이 쓰신 댓글이 지금 글처럼 수덕수덕 댓글이에요. 골대녀 댓글이에요 지금. 네, 골대녀 갤러리 됐어요 지금. 골대 수덕이네 지금. 그러니까요. 인스타에 쓰신 글처럼 행복한 순간만 기억하고 다음 시즌 더 발전된 모습으로 1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발라드림 경기 때 아나콘다 분들이 중계석에 초콜릿 받으려고 좀비 때처럼 왔다는 얘기를 베텐에서 듣고 방송에 나오나 기대했는데 안 나와서 아쉽네요. 다른 비하인드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나콘다 분들이 중계석으로 그러니까 간 거예요? 네, 여기가 이제 중계석이면 벤치가 이렇게 양쪽에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도킹을 잠깐. 근데 중계석 밑에는 간식들이 있대요. 당 떨어져서 네, 지금 보충하려고 성재 선배가 이제 저희 먹으라고 음. 초콜릿을 던져주었죠. 초콜릿을. 네, 던져줬어요. 동물원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던져주다니. 던져줬습니다. 뭐 거리가 있어가지고. 홈즈 절롱님이 아나콘다 1승 위해서 열심히 응원했는데 이번 챌린지 리그에도 무승 전패라니 8패는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요. 축덕숙덕 전 멤버인 박문성 해설위원께서 이강인 누나 이정은도 잘하지만 황희찬 누나도 못지않게 공 잘 찬다고 말한 적이 있던데 황희찬 누나도 혹 골대녀 국대 패밀리에서 볼 수 있으려나요? 그럼 거의 리틀 벤투호가 되네요. 아 그러니까요. 아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면은. 축구 선수 누나들이 어릴 때 아무래도 동생들하고 같이 하다 같이 보니까. 놀다가 축구를 접하는 기회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잘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황희찬 선수 누나가 이제 황희정 씨인데 지금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황희찬 선수 소속사 대표예요. 네, 매니지먼트 네, 대표고 그 어릴 때 같이 운동을 축구한 건 아닌데 운동을 했었어요. 육상을 했었거든요. 단거리 선수여서 그러면 뭐 달리기가 엄청 근데 예, 달리기가 황소 절반은 DNA가 먹고 들어가니까. 아 역시 황소 DNA니까 하신다면 좋겠지만 만날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육상하고 태권도를 했다라고 제가 들었었고 아유. 그다음 잘 지금도 쓰시겠는데? 체력 관리를 계속하는 게 그 나 혼자 산다의 황희찬 선수 트레이너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트레이너가 한국에서 운영하는 그 센터에 다니면서 계속 체력 단련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황희찬 있습니다. 선수 누나면 뭐 나이도 많지 않을 테고. 네, 네. 그렇죠? 진짜 만나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태권도를 하신다니. 손도 잘 쓰시고 발도 잘 쓰시겠네요. 장진성님 아나콘다 첫 승은 언제? 그래도 주바페 첫 골 첫 어시스트 축하합니다. 그리고 프로축구연맹이 성남권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청주와 천안이 리그 입성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창단 러쉬가 계속된다는 보장도 없을 텐데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좀 K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25개 팀이 됩니다. 2개 팀이 늘어나서 1, 2부 다 합쳐가지고요. 물론 성남이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25개 팀이 되는데 K리그가 항상 고민이 이제 내실 다지기와 외연 확장을 동시에 할 수 있냐 이런 고민인데 계속 그동안 이게 외연 확장에 주력했던 시기가 있었고 내실 다지기를 해왔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조금 또 외연 확장에 중심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이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약간 K리그 질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반대로 이렇게 갈 팀들이 많아지면 유소년들이 이제 커서 프로로 갈 수 있는 길이 넓어지잖아요. 그런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도 있긴 한데 이게 이제 항상 연맹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같이 좀 하느냐. 이게 연맹에서 뭘 같이 해요? 외연 확장과 내실화지기를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게 항상 고민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 이 문제가 또 하나 나온 게 문제라기보다 이슈가 하나 나온 게 외국인 쿼터를 늘려야 되냐 마냐 갖고 연맹에서 공청회를 좀 하고 있어요. 현재 3+1인데 아시아 축구 연맹에서 5+1로 이제 확장하겠다라고 했는데 K리그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많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돼? 몇 명이에요? 일본도 3+1로 알고. 일본 똑같나요, 우리하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외국인을 늘리면은 참 그러니까 좋은 점도 수준이 높아진다는 팬 서비스 측면에서는 또 우리 선수들과의 경쟁 구도가 되면서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지만 항상 그 데리고 오는 포지션이
공격이죠. 근데 공격 뭐 그런 얘기도 때문에. 있어요. 뭐 만약에 외국인 쿼터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 인원을 다 채울 수 있는 팀이 몇 개의 팀이나 되겠냐. 그러니까 그렇죠. 물론 금액적인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선수의 그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세 장을 두고 있긴 하지만 그 쿼터 다 쓰는 팀 별로 없잖아요. 지금 있는 팀만 보더라도. 그래서 뭐 이게 뭐 5장으로 늘어난다 해도 약간 유명무실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퀄리티를 좀 높이는 방안으로 이제 외국인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5+1을 구단들이 이렇게 돈 많이 들고 하니까 반대하는 입장인데, K리그는 항상 그동안 역사를 보면은 되게 절충안을 많이 마련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갈 것이라는 전망이냐면은 5+1을 언젠가는 하되 이거를 아니요, 그 보유수는 5+1이되 예를 들어서 출전수 제한을 두다든가 이런 식으로 절충안을 좀 마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러면 들어요. 더 좋은 선수 구하기 어렵지 않아요? 맞아. 내가 왔는데 출전수는 그렇죠. 제한되어 있다면. 사실 이제 야구 같은 경우도 우리는 그 외국인 선수 3명을 모두 기용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출전 선수와 보유 선수가 다르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금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육성도 하고 외국인을 데려다가 그래서 이 선수 안 좋으면 바꾸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 축구단의 재정으로 뭐 그렇죠. 일부 몇 구단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기업 구단은 이렇게 외국인 선수를 두고 그 출전 제한에 묶여서 못 쓰는데 데려올까요? 안 데려올 것 같은데. 그렇죠. 돈 낭비죠.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네요. 네. 그러게요. 참고로 성남은 보도 자료를 냈죠. 네네. 그 성남 연고를- 연고지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각을 한다. 라고 일단 얘기를 매각을 했는데 추진하겠다. 추진하겠다. 예, 예. 누구 맘대로. 근데 사실 뭐 기업 구단에 매각이 되면 연고지는 기업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장이 안 되는 조건이죠. 썰이 좀 많이 나오긴 하던데 뭐 기업에서 산다는 얘기가 좀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온 게 있나요? 없습니다. 썰은 뭐예요? 뭐 카카오가 산다나 카카오? 그리고 또 뭐야 저기 성남이 갖고 있는 클럽하우스가 뭐 카카오가 되게 갖고 싶어하는 그 부지에 있어서 그 팀을 통째로 산다 뭐 이런 루머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썰은 그 땅이 클럽하우스 땅이 워낙 비싼 땅이고 좋으니까 그 땅을 이제 구단을 인수하면 자기 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 재개발한다 뭐 이런 갖가지. 썰들은 얘기 있는데 클럽하우스를 허물고 그 땅을 이제 클럽하우스는 경기장으로 가고 뭐 그런 썰이 있긴 큰일 있는 납니다, 것도 그러면. 봤는데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그래도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다크베이크님이요. 주바페 드디어 달콤한 꿀맛을 봤네요. 앞으로 해트트릭 기대할게요. UEFA에서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정 프로그램을 이번 챔피언스리그에 적용한다고 하던데 우리나라에선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지요? 그리고 어차피 대세는 AI 심판으로 갈 듯한데 축협에서는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부서 AI 없애는 판에 전담 부서가 있을 리가 없겠죠 일단. 예, 전담 부서가 있을 리가 없고요. 왜냐면은 축구협회가 먼저 나서서 뭘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축구 규정은 저기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아이팝이라는 데서 규정을 만들면은 그게 이제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거든요. 그때 되면은 이게 생길지 몰라도 지금 먼저 선제 앞서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고 반자동 옵사이드 판정 프로그램을 이미 시행을 저기서 했어요. 그 지난달에 레알 마드리드랑 프랑크푸르트랑 슈퍼컵 UEFA 슈퍼컵이 열렸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팀과 유로파리그 우승팀 붙는 대회였는데 거기서 했었고 이게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사용을 하게 반자동이라는 거는 이제 골 판독기하고 비슷한 거죠. 딱 이 옵사이드가 되면 심판에게 알려주고 심판이 선언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옵사이드 그 카메라를 그 경기장 지붕 같은데 한 10몇 대를 설치를 하고요. 선수의 관절 한 27개 정도 관절 부위를 센서로 입력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공에다가 어떤 센서를 칩을 심어요. 그래서 공의 터치가 일어나잖아요. 공의 터치가 뭐 초당 제가 알기로는 500회인가 뭐 그렇게 기록을 한다고 하는데 공 터치 순간과 선수의 관절 위치를 컴퓨터로 이렇게 딱 분석을 하는 거예요. 터치가 있던 순간에 누가 더 앞서 있나. 그걸 분석을 해서 그걸 VAR실로 알려줍니다. 컴퓨터가. 그 VAR 심판이 주심에게 부심에게 연락을 해서 옵사이드 아니다 판정을 하는 거죠. 와, 오프사이드 판정을 이렇게 한다고? 네. 기술이 많이 발전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관절을 완벽하게 어떻게 다 찍지? 관절을. 27개 부위를 미리 포인트를 찍어 놓는다고 해요. 컴퓨터에 자연 뭐 3D 입체 모션처럼 입력이 되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포인트를 이거는 선수가 교체 아웃에서 벤치에 있는데 옵사이드 위치야.
그럼 어떻게 되나? 와 근데 그걸 일일이 다 어떻게 그래서 해야지? 옵사이드면은 경고가 울려요. 그럼 VAC를 통하고 주심 부심 와. 통해서 이렇게 하는. 네. 근데 근데 온라인 판독이랑 비슷해지겠네요. 사실상은 이 판독을 거역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죠? 그렇죠. AI가 이거 옵사이드다고 하면 VAR실에서 아니야라고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저기 UEFA나 FIFA는 VAR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렇게 좀 많이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K리그는 뭐 이거 도입하지는 않습니다. K리그 아까 이 질문이 있었는데 K리그는 현재까지는 도입하지 않고 이게 이제 만약에 대세가 되면은 그때는 따라갈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카타르 월드컵에서는요? 카타르 월드컵에서 하는 거죠. 사용합니다. 예. 근데 월드컵에서 보통 하면 다도 그렇죠. 2, 3년 안에 네. 전 세계적으로 VAR도 많이 펼치니까요. 마찬가지잖아요. VAR도 뭐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그때 처음 사용되고 그쵸. 점점 퍼져 나갔으니까. 마비님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네. 11월 A매치만큼 UAE 같은 곳에서 경기를 해야 1군 전체를 가동한 채 월드컵 직전에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정적인 부분을 메꾸려고 어떻게든 출정식 개념의 경기를 그것도 유럽파 없이 경기를 치르려고 하는 축협의 입장이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주전 선수는 유럽파 위주 아닌가요? K리그 선수들에게 미안하지만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자국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게 본인들의 홈에서의 활약 면에선 좋아 보일 수는 있어도 정작 월드컵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같은 아시아이긴 하나 서아시아인 카타르에서 치를 텐데 타 국가들 보면서 뭐 느끼는 게 없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팬들의 응원 같은 건 내년 3월, 9월, 10월 A매치 때 해도 됩니다. 카타르 현지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응원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만큼 불리한 조건에서 경기를 할 텐데 돈 벌려고 경기를 홈에서 치른다는 건 실드 칠 생각 죽어도 없습니다. 11월 A매치 적어도 이때만큼은 유럽 국가와의 경기를 추진할 필요가 있을 텐데 심지어 스페인이 요르단과 경기를 치르는 것만 봐도 포르투갈을 상대할 우리로서 충분히 경기를 치르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홈내 평가전을 추진한다라 수뇌부와 실무진 일처리가 아주 개판입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셔야죠. 이번 주도 들으시네요. 네, 뭐 계속 했던 얘기고 이미 결정된 거라 이 네, 부분에 네. 대해서는 축구협회가 책임을 지겠죠, 뭐 어떤 식으로든 맞아요. 어떻게든 비난을 지겠죠. 받던가. 자 질문 가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니가 가라 내가 갈까입니다. 월드컵 시즌이라 스브스 스포츠에서도 풋백골 코너도 생기고 축덕수덕에도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월드컵 승점제 변경에 대해 얼마 전 알게 되었는데 94년 월드컵부터 승점이 승리 시 1점이 아닌 3점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90년 월드컵 때 무승부나 승리에 대해 기준이 얼마나 복잡했길래 94년 월드컵부터 바뀌게 되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90년 월드컵 때 승점이 1점이었나요? 이기면? 아니요 2점이었고 2점이었구나. 무승부가 1점이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승점이 2점. 승점이 1점. 2점이었는데 이게 그 왜 바뀌었냐라는 건 여러 가지 뭐 썰이 있겠지만 이거를 좀 수학적으로 분석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하나 찾아온 게 있는데 수학적 분석이니까 저한테 댓글 거시면 안 돼요. 네, 뭐 네.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왔나도 안 되고 설명만 그래도 드릴게요. 검증은 해야죠. 검사는 무승부와 이기는 그 승리할 때 승점 차이가 1점밖에 안 나잖아요. 1점, 네. 2점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또 질 때는 0점이에요. 네. 1점씩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지지 않는 안전지향적 축구를 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대요 당시에. 네. 그래봤자 1점밖에 1점. 차이가 안 나고 하니까. 두 번 비기면 네, 1승한 거니까. 1승한 거 똑같으니까. 아. 그래서 이 수학적으로 분석한 걸 설명해드리면 공격 축구를 선호해서 무승부 없이 항상 50% 확률로 이기는 팀은 2점 승점제일 때 경기당 승점 기대값이 1점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1승 2패와 1승 2패가 산무한테 지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네. 네. 근데 그 승리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지 떨어지는 무승부보다. 그러니까 세 번 비기는 걸 택할 수도 있다는. 그렇죠. 반면에 상점 승점제일 때는 경기당 승점 기대값이 1점에서 1.5점으로 올라간다. 반면 극단적으로 수비 축구를 해서 항상 무승부가 많은 팀은 2점제일 때 기대값이 승점 1점. 똑같은 거예요. 극단적 공격 축구에서 50% 확률로 이긴 팀하고 계속 무승부만 하는 팀하고 기대값 승점 1 똑같은데 3점 승점제일 때는 기대값이 그것도 1점이에요. 그러니까 3점 승점제로 바꾸면서 공격 축구를 했을 때 승점 기대값이 더 높아지니까 팀들이 다 공격적으로 축구를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아이디어가 일단 있었다는 썰이 하나 있고요. 이론이 하나 얘기 있고요. 같은데. 네.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예가 되게 좋은 예인데 이게 1986년도일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없지만 당시에는 본선 진출국이 24개 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6개 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16강을 치르려면은 각 조 2위까지는 16강에 올라가지만 각 조 3위의 성적을 비교해서 와일드카드로 올라가는 시스템이었어요. 그 와일드카드로 올라갈 때 86년도 당시에 6개 팀 중에 4개 팀이 올라가는데 2무 1패 팀이 2팀이 올라가고 1승 2패 팀이 떨어진 케이스가 있어요. 딱 그 케이스네. 네. 1승 2패. 약간 애하네요. 그러니까 승점이 똑같으니까 꼴등실에서 뒤졌겠죠. 예. 1승 팀이.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골드시에 뒤져서 그렇게 두 경기를 크게 진 거지. 네. 1승을 하고 2패를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역사적으로 하다 보면은 현대 축구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지미 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축구 선수 감독, 뭐 구단주, 협회장, 잉글랜드 협회장, 뭐 여러 가지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현대 축구의 선구자라고 하냐면은 축구장의 지정 자석제와 전광판 설치를 이 사람이 제안해서 만들어진. 예. 그런 지미 힐이란 사람이 이제 2점 축구제가 축구에 아까 말한 대로 재미를 반감시킨다. 그래서 3점을 처음으로 바꾸자고 제안을 또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제안을 받아서 영국 축구협회가 1981년도에 세계 최초로 승점 3점제를 도입을 했는데 당시에는 안 따라왔어요, 다른 나라에서. 그래서 첫 10년 동안에는 다 각 리그에서 승점 2점제를 유지하다가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 한번 승점 3점제를 도입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다 따라오기 시작한 역시 거죠. 월드컵에서 해야 그렇죠. 따라오네요. 얼마 안 됐네요. VAR 처럼. 이때는 잘 그런 생각 없이 봤었는데. 네.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도 95, 96 시즌부터 승점 3점제를 하긴 도입해서 이때만 해도 그때부터 어차피 아예- 우리는 3경기하고 오는 거니까. 그렇죠. 굳이 승점을 따져. 근데 얼마 진짜 안 됐네요. 승점 3점이면 원래 경우의 수 따져야 되지 않아요, 그래도? 네. 경우의 수를 따졌죠. 따져도 힘드니까. 딱히 뭐 억울한 게 없었다고요. 승점 2점을 줘도 그 승리에. 아까 86년 설명드렸던 게 2무 1패 거둔팀이 불가리아와 우루과이였는데 4등 안에 들어서 올라갔고 헝가리가 1승 2패를 거뒀는데 탈락하고 승점 우리가 2점으로 1무 2패. 1무 2패였죠 그때? 우리가 그랬을 거예요. 네. 86년에 1무 2패. 억울하진 않잖아요 우리는. 떨어져도. 억울했으면 그때 이게 기억이 났을 텐데. 그리고 승리가 없었으니까 승점이 3점이었는지 2점이었는지도 모르는. 그렇죠. 그랬군요. 우리가 우루과이한테 마지막에 져서 16강 못 간 게 90년 월드컵이었나? 그때 조 3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루과이하고 우리가 우루과이를 꺾으면 16강에 갈 수 있는데 0대 0으로 계속 가다가 후반에 골을 먹어서 우리가 진 기억이 하나 있는데 하여튼 그래도 되게 그때도 승점이 2점 1점이었구나. 되게 재밌는 이야기다. 그러니까요. 네. 저도 몰랐어요. 저도 이번에 공부 많이 이거 하게 됐어요. 네. 되게 지미 힐도 알고. 어디 가서 아는 척 좀 할 수 있겠어. 그 얘기 하려고 그랬었는데 어디 가서. 역시 얕고 넓게. 94년부터 승점 3점제가 도입된 거 아니야, 니들. 느그들. 감독님한테 가서 자랑해야지. 아마 모르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 네. 자, 이슈 포커스로 가보겠습니다. 제목은요? 벤투 무력 시위 이강인 챔스 출격 대기 김민재 손흥민. 늘어났구만 늘어났어 그냥. 이게 팩트를. 길면 재미가 없다고. 임팩트가 없네요. 지난주에 해외 파들의 활약이 아주 눈부셨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도 뭐 골은 넣지 못했지만 골만 손흥민 클래스를 보여줬죠. 네. 네. 무엇보다 이강인 선수의 그 완전히 달라진 모습. 이제 뭐 거의 잠재력이 폭발했어요. 네. 진짜 이래도 안 뽑아? 진짜 벤투에게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이래도 안 뽑아? 이강인 선수가 지금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올 시즌 4경기를 뛰었는데 한 골에 도움 2개거든요. 지난 시즌 30경기에서 한 골에 도움 2개였어요. 30경기 스탯을 그렇죠. 4경기 만에 이제 이룬 거죠. 이 추세라면은 이 추세는 그건 계산해봐요. 나 나중에 이 추세라면 하면 몇 다운인가요? 4 그래서 이강인 선수 활약이 워낙 좋은 거를 이제 우리가 국뽕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스페인 현지에서도 맞아.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게 8월 이달의 선수 후보에 올랐어요. 레반도프스키와 함께. 레반도프스키, 비니시우스 뭐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있어서 월클들과 함께 공격 포인트가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상은 확실히 여기서 어려워 오타 보이긴 나왔다. 하지만 뻥 오타 나왔어. 이렇게 대단한 이강인 선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오타를 개막 후 모든 경기에서 서답으로 선발로 출전하는데
서남로 출전한. 마음이 많이 급했네요. 급했네. 신나서 그랬나 봐. 이강인 선수가 워낙 잘해갖고. 네, 이렇게 따따따따 하다가 서랍을 열고 있었나? 네. 복부들 안 서남로. 했구나. 절충안에 그래서, 찾아야 되겠어요. 이제 저기 주현민 선배가 별로 안 좋아하시는 통계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통계 안 좋아하지 않아요. 통계를 그 막무가내로 인용하는 걸 안 좋아하지. 막무가내 인용 먼저 하나 하고 갈게요. 좋아요. 그 통계 사이트에서 유럽 5대 리그 전체 평점 이강인 선수가 13입니다. 좋은 통계네. 네. 좋은 통계네. 유럽 5대 리그 통틀어서 13위. 와, 전체. 13위? 예. 1위가 네이마르, 메시가 3위, 5위가 은바페. 파리 생제르맹 트리오가 다 차지하고 있고요. 짱이다. 혼란이 6위 뭐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들이 다 위에 있는데. 근데 13위가 이강인인가요? 네. 그러게 사실 그 이강인 선수가 지금 물론 1골 2도움 했지만 이 스탯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위에 랭크가 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스탯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보이지 않는 활약, 보이지 않는 활약이 많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시즌 확실하게 스탯으로 대단한 게 지난 시즌과 비교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조금 기준이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네. 출전 시간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출전 시간 같은 경우는 올 시즌 같은 경우 평균 85분입니다. 지난 시즌 47분이었어요. 네. 거의 전반만 뛰었던 선수가 이제 거의 풀타임을 뛰는 선수가 된 거고요. 슈팅은 1.2회에서 슈팅 경기당 3회로 늘어났습니다. 거의 2배 이상 늘었고 그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30경기 나섰는데 선발이 15경기 뿐이었는데 올 시즌은 전 경기 선발이고요. 이것만 봐도 입지가 달라진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구보 지금도 있나요? 구보가 딴 팀으로 갔죠. 딴 레알 팀으로 소시에다드로 갔나?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네, 다른 팀으로 갔습니다. 그 임대생이었기 때문에요. 예. 학생이었구나. 네, 그렇죠. 잠깐 들렀다가. 예. 한 가지 또 주목해봐야 할 점은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수비력인 부분인데요. 수비력이 가로채기가 0.2에서 0.3으로 지난 시즌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건데 태클이 많이 늘었어요. 지난 시즌에 0.4개 태클밖에 안 했는데 경기당 이번 시즌은 1.5개, 거의 3배 가까이 됐습니다. 경고도 많지 않아요? 경고는 지금 올 시즌에 하나 있는데 원래 이강인 선수가 경고가 많은 선수긴 하죠. 많죠. 태클에 비해서 스피드가 좀 딸리기 때문에 돌파를 허용할 경우 잡아당기면서 경고를 받는 케이스가 많죠. 그러니까 승부욕은 있는데 맘대로 안 되니까 잠깐만 좀 서봐봐요.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래. 어쩌니? 볼 경합 과정에서 승리도 3.4에서 6회로 늘어나고 모든 스탯이 다 지금 늘어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거의 팀 내 모두 다 1위를 차지할 정도예요. 수비 스탯 말고 공격 스탯에서. 또 많이 뛴다는 얘기고 그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1회도 안 뽑아? 슈팅 같은 경우는 지금 팀 내 1위는 물론 리그 전체 8위고요. 뭐 어시스트는 전체 2위, 키패스 전체 8위, 뭐 드리블 성공 전체 2위. 팀의 핵심이네요. 그렇죠. 모든 거의 그런 분야들이 다 팀의 1위이면서 리그 전체에서도 이렇게 톱 10 안에 들어갈 수준으로 정말 엄청나게 이제 잠재력이 폭발하고 있는 시즌이 아닐까라는 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김민재 선수 또 골 넣었어. 한국 해외파 최다골. 김민재 선수 헤더골을 또. 야 헤딩이 진짜 무슨 판다이크 보는 느낌이더라고요. 그 헤딩 하기 전에 상대 수비수를 따돌리는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약간 막 밀치는 듯한 느낌. 최근에 그 홀란드의 괴물 같은 모습을 보는 듯하기도 하면서 혼란 같은 느낌. 네, 그 피지컬적으로 압도하는 게 뭐 범접이 안 되던데요, 약간 네. 피지컬로는. 무쇠 돌쇠 같은 느낌도 좀 나고. 돌쇠 오랜만에 듣는다. 아니 누가 돌쇠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알아? 끌어올려주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행가르치는 듯한 느낌 있을 정도로 높이 솟아서 헤딩 능력도 그냥 그렇죠. 정면 헤딩도 아니고 방향 절묘하게 바꾸는. 그것도 기술적인 헤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네. 보통 이제 그 장신 스트라이커들이 하는 헤딩이잖아요. 맞추는 것도 어려운데 돌리는 건 도대체 어떻게 그러니까요. 하는 거야? 터닝 헤더. 그렇죠. 네. 트르키의 터키 네. 시절에 한 골밖에 못 넣었던 선수가 지금 개막 몇 경기 안 돼서 2골이나 넣었고요. 우리나라 유럽파 최다골입니다. 올 시즌 우리나라 유럽파 역대 이탈리아에 진출한 한국인 중에서도 두 번째로 득점 많은 걸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죠. 이승우 선수를 넘어섰네요. 이승우. 안정환 선수. 안정환 선수 안정환 가시권에 네. 지금 두고 있는데. 김민재 선수가 이제 소속팀에서는 헤더골을 좀 많이 못 넣는 편이긴 했는데 대표팀에서는 꽤 많이 넣었어요. 대표팀에 꽤 많이 넣어서 지금 이런 또 올 시즌 그 나폴리에서 계속 헤더를 많이 넣고 있다 보니까 우리 축구 팬들 입장에서 기대하는 것들이
손흥민과 이강인이 올리는 크로스를 김민재가 헤딩을 헤딩을 넣는 그러니까요. 그런 그림들을 세트피스의 딱이다. 이강인, 김민재, 이김 조합이라고 얘기도 나오던데.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선수 분석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김민재 선수의 장점, 단점 이렇게 여러 선수 분석을 그렇게 해요. 그걸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 선수에 대한 평가가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가로채기는 베리 스트롱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 영역별로 이렇게 스트롱, 베리 스트롱, 위크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패스, 태클, 집중력은 다 스트롱. 근데 보통 다른 선수 위크니스라고 해서 약점이라는데 위크니스가 없음이라고 나와요. 약점이 없는 수비수. 약점이 없는 수비수가 됐다. 와. 그러니까 아까 뭐 평점 좀 그 주영민 부장님이 좀 싫어하시는 것 같긴 한데 네. 그 포트몹에서 네. 축구 사이트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평점 기록하는데 그 세리아 A에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좋은 통계네. 아, 그래서 세레이 왜 내가 전체 왜 내가 싫어한다는 생각을 자꾸 하지? 그걸 아무 때나 쓰는 걸 싫어하시는 거죠. 그렇지. 모든 거에 평점을 매긴다거나 뭐 아무 때나 쓰는 케이스. 유럽 5대 리그 평점 47이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아무 13인가 그랬는데 47이. 이 아무 때나 필요 없는 평. 그래도 50위 안에 들었다. 그렇죠. 네. 스팔레티 감독의 김민재 선수에 대한 평가가 되게 인상적이에요. 2호 골 터뜨리고 나서 이렇게 수준 높은 선수를 영입해준 구단에 너무 감사하다. 와. 역시 좋은 팀으로 갈수록 빛을 발하는 진정한 이제 월드 클래스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딴 식에서 강남 스타일을 부를 때부터 좀 얼마나 재밌는 선수인지 알 수 있었고 첫 훈련 때부터 이탈리아어로 앞으로 정지 뭐 이런 이탈리아어를 했대요. 그래서 아 얘는 적응이 빠른 애구나라고 고스톱을 느꼈는데 배웠구나. 경기력에 대한 적응도 이렇게 빠르다라고 칭찬을 좀 많이 했죠. 그러니까 네. 김민재 선수가 그런 경기력 외적으로도 팀의 성격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제일 유명한 그림이 그거 있었잖아요. 그 KFA 인사이드 캠에서 그 훈련에 딱 돌입했더니 경기장이 너무 조용하니까 훈련장 와 이리 조용하노 막 이렇게 하면서 선수들이 이렇게 텐션, 이 분위기를 이끌어주는. 근데 그걸 이탈리아 가서 하고 있으니까 대표팀에서는 스스로 훈련하면서 민재 좋아 이런 외치기도 하거든요. 이 선수. 그 정도면 약간 4차 5인데 아 근데 그런 거 필요해요. 필요하죠. 맞아요. 훈련할 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뛰어난 선수들은 이런 자기만의 자기 체면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뭔가 그 스스로를 잘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무대에 올라가는 스타니까요, 진짜. 연예인들도 그런 면이 많잖아요. 스타들은 뭔가 다르긴 다르죠. 감독뿐만 아니라 나폴리 회장도 업됐습니다. 당시에 감독이 영입이 지지부진하자 나폴리 회장한테 빨리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나폴리 회장이 확 바이아웃을 질러서 이렇게 영입했거든요. 나폴리 회장이 최근 이탈리아 언론과 인터뷰에서 만약에 프리미어리그 팀이 김민재 선수에게 빠진다면 최소 이적료는 5천만 유로부터 시작하겠다. 와. 돈 벌었네. 2천만 유로에 영입한 선수를 5천만 유로. 680억이거든요. 벌써 팔 시작-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시작할 건데 충분히 7천, 8천도 가능하다.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투자금의 최소 2~3배 이상을 지금 뭐 1~2년 만에 이제 뽑아먹겠다는 투자자의 마인드이기도 한데 이미 벌써 우량주로. 그렇죠. 네. 근데 아이러니는 이 선수의 바이아웃은 4,500만으로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5천만부터 시작한다는 게 약간 좀 앞뒤가 안 맞긴 하죠. 근데 이제 이 구단주의 멘트 또 인상적이었던 게 하나가 이제 나폴리 팬 누구도 더 이상 쿨리발리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을 것이다. 아 완벽하게 채웠으니까. 그렇죠. 풀리바리를 지웠다. 풀리발리 안녕. 그래도 저기 지난 경기 끝나고 종아리 정강이 쪽에 붕대를 하고 네. 선수들하고 찍은 사진 공개해서 좀 우려 있었는데 어제 훈련 보니까 다 풀고 정상적으로 나섰더라고요. 그것도 훈련 보고 왔어요 어제. 단순 타박상. 감독 감독 챔스 출격 앞두고 훈련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마 지금 녹음 기준으로 이제 다음 내일 새벽인데 이제 판다이크와 수비 찐벽 대결이죠. 기대되네요. 누네스 우루과이 누네스. 공격수를 막을 수 있을지 그렇죠.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누네스를 좀 자극해서 네. 눈에 가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크겠다. 큰 가시. 네, 큰 가시네요. 어.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 참 골은이 안 따랐어요. 네. 그 골 빼고 다 했다 그 말이 딱 제일 맞는 것 같더라고요. 골 도움. 골 도움. 근데 이 경기가 그 전 경기와 비교를 해본 손흥민 선수의 표정 변화를 보면은 이 경기가 어땠는지 알 수 있는 게 그 전에는 교체 아웃되고 나서 엄청 벤치에서 짜증을 냈잖아요. 어두웠죠 그 전에. 이번에는 골대 막히고 골키퍼 선방해야 막히고 이것저것 진짜 안 풀리는 경기였는데
허탈하게 웃는 게 짜증이 그쵸. 내는 게 아니라 허탈하게 웃더라고요. 이런 경기는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는데도 오늘은 골운이 따르지 않는 날이구나. 스스로 인정하는 표정이더라고요. 경기력은 확실히 올라왔고 그렇죠. 네. 이제 페리시치가 없어서 올라온 거 아닌가?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약간 왼쪽이 이제 손흥민의 자리가 딱 되니까 네. 손흥민이 훨씬 더 자기 보여줄 걸 다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페리시치가 빠지면서 그 왼쪽 측면으로 확실하게 자기 역할을 했잖아요. 히트맵을 보니까 그 전주에 제가 뭐 리포트하기도 했지만 중앙에 많이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였다면은 이번 경기 히트맵은 제일 굵게 많이 표시된 지역이 페널티 박스 왼쪽 지역과 코너킥 지역이에요. 그쪽 사이드에서 플레이를 엄청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제자리를 찾다 보니까 스탯도 확실하게 최고치를 이번 시즌 최고 찍었던 게 슈팅 4회. 팀에서 두 번째로 많긴 했는데 슈팅 4회가 개막전에 4회 기록한 이후로 최다이고요. 그다음에 키패스는 5개, 팀 내 1위. 패스 성공률이 무려 97.1%였습니다. 첼시전에 우리가 그렇게 실수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이번 경기는 거의 완벽한 수준이었고 크로스도 7회로 1위. 그다음에 우리가 그 전에 이 손흥민 선수의 볼 터치와 패스가 앞선 5경기에서 거의 팀 내 최하위다라고 할 정도로 경기에 관여하는 게 적었잖아요. 이번 경기는 정말 그러니까 앞선 5경기에서 경기당 패스가 90분당 20.9개였거든요. 이번 경기 패스가 34배. 네. 공이 많이 온 거죠. 많이 온 거죠. 그렇죠. 근데 지난 시즌에 경기당이 30.2개예요. 지난 시즌보다도 이번 경기에서 더 많은 패스를 했다라는 거. 페리시치 오른쪽에 놓으면 안 되나? 그죠, 양발 다 쓸 줄 아는데. 주로 왼발잡이기 때문에 예. 너무 참, 영역을 그쵸. 넘보니까 착한 손흥민이 자리를 내주잖아요, 자꾸. 그렇죠. 그래서 진짜 페리시치와의 공존법이 올 시즌 손흥민 선수와 쉽지가 않을 페리시치 것 둘 다 같아요. 살리는 게 페리시치 잘하니까 일단. 그렇죠. 그렇게 앞으로 나와서 실수하고 이런다면 욕을 먹는데 또 잘해. 거기서 자기 역할을 하니까 손흥민이 또 다른 역할을 찾아야 되는 숙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 또 그나마 긍정적으로 시그널이 온 거는 히샬리송 선수와의 호흡은 괜찮았다. 처음으로 3명이 선발로 나섰는데 이번에 콘테 감독이 딱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3명의 조합이 괜찮았다. 이렇게 앞으로 좀 3명이 더 호흡을 맞추면은 되게 강력한 공격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 뭐 오프사이드로 취소됐긴 했지만 그 히샬리송의 골을 돕긴 했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통을 까는 세리머니를 해서 다시 한번 이 히샬리송의 약간 또 독특함을 또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히샬리송하고 2대1 패스 주고받고 골대 맞은 그 경기. 똘끼가 있는 거죠. 왜 까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 꼭 하는 애들 있잖아요. 남 약 올리고. 골은 취소되고 옐로 카드만 옐로 받고. 카드만 받고 뭐 하는 거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 그 골 장면에서 해리 케인이 머리를 안 댔으면은 득점으로 인정이 될 상황이었겠죠, 그거는. 그렇죠, 당연히. 머리 액션을 취하지 근데 사실 않았다면? 그게 슈팅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크로스라고 봐야 되는데 그거 크로스였기 때문에 해리 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머리가 가는 게 그렇죠. 맞죠. 네.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긴 하죠. 네. 옛날에 그 울버햄튼전에서 그거를 넣었던 캐리 케인한테 것도 못 본 척 생각나고요. 했어야 된다고 하는 건 좀 너무 가혹하죠. 못 본 척하라고 어떻게 해? 그 상황에서 그렇죠. 해리 케인도 본능적으로 됐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바로 앞으로 오는데 네. 뭐. 해리 케인도 한마디 했더라고요. 뭐 그거 관련해서 한 건 아닌데 이제 그 해리 케인도 구단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 관련된 질문이 엄청 많아요. 구단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무득점에 대해서 어떻게 구단 그 생각하냐. 인터뷰하는 직원이 네. 그 한국 언론의 마음을 알아. 그렇죠. 그래서 꼭 물어봐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방한할 때 되게 재밌게 놀다는 것 같아요. 한국의 추억이 한국의 추억이 거야. 좋았는지. 그 질문 자체가 손흥민이 뭘 어떻게 더 해야 첫 득점 할까요를 케인한테 질문했어요. 그분이 뭘 하더라도 골이 안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내가 지난 시즌 맞아. 초반에 해리 그랬다. 케인이 초반에 그랬죠. 네. 늦게 터졌죠. 소니도 잠깐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냥 그의 방식대로 경기를 하면 된다. 그럼요. 우리는 뛰어난 선수란 거 다 알고 있고 이번 경기 워낙 위협적으로 공간 잔을 공략했고 그래서 뭐 골 금방 나올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 방송에 나갈 때쯤이면 이제 챔피언스리그 1차전 마르세유전 그렇죠. 와이요. 말아주세요. 마르세유전. 마르세유전이 끝난 상황일 텐데 제발 골 촛불이 좀 나왔으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재 선수랑 같은 시간에 같은 날짜에. 리버풀하고 김민재 선수는 하고요. 네, 그리고 주말에 맨시티전이 있는데 저는 이 경기도 좀 기대가 돼요. 추석 연휴죠? 예,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 상대로 골 넣었던 기억이 꽤 많잖아요. 지난해 챔피언스리그에서 개막전 골 넣었고. 챔피언스리그 때도 두 골 넣었죠. 8강인가 4강인가 그랬죠. 8강. 예. 네. 자, 이제 K리그로 가보겠습니다. 호랑이 잡은 까치.
축덕 토토에 응답한 성남. 괜찮네. 아 그래요? 잘했네요. 걱정됐는데. 그럼 맨날 혼날 거라고 생각하죠? 맞아. 제 폼을 알기 때문에. 자, 호랑이를 잡았습니다. 진짜 까치가. 그러니까요. 상상도 솔직하게 못했는데. 야. 성남이 이게 뭐 단순한 역습에 의한 골 이런 게 아니라 경기 전반적으로 잘했어요. 네. 맞아요. 잘하고 울산이 못한 거지 성남이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성남이 굉장히 잘했고 울산이 쩔쩔맸죠. 울산은 정말 죽을 쓴 경기였고요. 음. 성남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점유율이나 경기력에서 밀렸지만 되게 효율적인 축구를 했던 그 스탯상으로 그게 보이더라고요. 슈팅 수에서도 앞서고 성남은 슈팅 10개 중에 유효 슛을 8개로 8개네요. 가져왔어요. 딱 거기다가 이날 경기에서 그 김민혁 선수가 골 넣은 다음에 또 인터뷰를 했는데 김민혁 선수가 워낙 환상적인 발리슛을 아, 넣었거든요. 그렇죠. 이날 경기에도 보니까 걸기가 똑같이 걸려 있더라고요. 경기 지켜줄게? 네, 그 정확한 멘트가 선수들은 경기에만 집중해, 팀은 우리가 지킬게. 또 이걸 언급했어요. 선수들이 나와서 그걸 볼 때마다 정말 더 뛰어야겠다. 우리 너무 감동을 받는데요, 그 부분에. 네. 이 경기는 마치 그 울산이 그 슈틸리케오 같은 느낌이었어요. 점유율만 높고 네. 늑축 실속은 없는. 늪에 본인이 빠진 거네요. 그렇죠. 점유율은 2배야 거의. 맞아요. 거기다 정경호 감독 대행이 워낙 경기 준비를 잘했던 게 뭐냐면요. 정기호 감독 대행이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원래 제가 봤을 때. 예전부터 되게 전술적으로 뛰어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잖아요. 네네. 김남일 감독 시절에도 전술적인 거는 정경호 코치가 많이 당시 담당을 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었냐면은 그 직전 경기 수원 FC전에 비해서 필드 플레이어 골키퍼 빼고 10명 중에 9명을 바꿉니다. 중앙 수비수 곽강선 선수만 빼고 9명을 바꿔요. 뭐였냐면은 그 외국인 선수를 다 빼버리고요. 9명을 바꿔서 체력적으로 나간 거예요. 전방 압박부터 그냥 울산의 강점을 아니까 전방 압박부터 선수를 미친 듯이 뛰게 만든 경기예요. 사실 한번 좋았던 순간이 있으면 그 스쿼드를 또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감독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벤투. 9명이나 뺐구나. 벤저가 여기서 그럼요. 바로 옆에 있는데. 예. 정경호 대행한테 봐야 되겠네요. 한 수. 예. 그리고 또 우리 중요한 건 권순영 선수가 골을 골 넣었다는 넣었고. 거. 그러니까요. 골도 아주 멋있게 넣었어요. 그게 후반에 교체 투입되자마자 제가 볼 때 거의 첫 터치였어요. 일반 1분 만에 넣었거든요. 첫 터치를 오른발 강슛으로 넣었는데 혹시나 해서 살펴봤더니 2020년 5월 이후 2년 거의 4개월 만에 득점이더라고요. 그렇게 오랜 만인가요? 지난 시즌에는 골이 없었고요. 야, 역시 중요한 축덕 순간이. 토토 효과. 저희가 밀어주니까 되네요. 그러니까 되네요. 역시 우리가 참 울산 성남전에서 4명 다 성남을 찍는 경우가 울산 같은 경우는 이날 공격이 진짜 막 답답할 정도로 막혔는데 특히 오른측면 수비수 김태환 선수가 빠진 공백이 좀 컸다라고 보는 게 울산의 워낙 장점이 좌우 윙어뿐만 아니라 윙백까지 그렇죠. 공격에 적극 가담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김태환 선수가 빠지다 보니까 왼쪽에 쓴 설영우 선수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그 자리에 윙어 윤일록 선수를 왼쪽 측면 수비수로 세웠어요. 그쪽에서 이제 공격 흐름이 제대로 잘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요 근래 울산 경기력이 한참 좋았을 때보다는 좀 떨어졌다는 평가가 계속 많았어요. 그거를 마틴 아담의 좀 개인적인 역량, 또 다른 선수들의 개인적인 역량으로 좀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놨던 게 있었는데 이 전북이 사실 전날에 아담 들어오고 정말 졌잖아요. 좋았는데 그죠? 네. 안 졌어. 성남이 까치한테 확 물렸네요. 자, 울산 선두가 이렇게 이겼습니다. 잡혔는데 또 틀렸어요? 네. 멘트를 멘트를. 전북이 이렇게 김천에서 이기지 못하면서 비기면서 울산이 조금 더 달아날 수 졌다 있었지만 그랬거든. 내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멘트까지 뺏어 먹었네요. 그러니까 울산이 일단 잡혀줬는데 전북이 전북이 또 먹질 무슨- 못했어요. 네, 무승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1, 2위 팀이 지금 잔류 싸움을 펼치는 하위권 두 팀한테 발목이 잡혔죠. 예, 발렸죠. 울산은 발렸고 전북도 사실 와 김천의 마지막 골은 진짜 기가 막히지 않았어요. 김준범 선수. 진짜 잘 그 네이마르 빙이 골 네이마르 빙이 골 그렇기도 하고 팡팡. 포르투갈전에서 박지성이 콘세이상 넘기듯이 그렇죠, 그렇죠. 그 느낌도 네, 키를 들고 넘기고. 야 김천의 두 골이 다 아름다웠던 게 첫 골 같은 경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골키퍼가 한 번에 킥을 찔러줬어요. 왼쪽 빈 황은재 황은재 골키퍼가. 골키퍼가. 야. 그래서 그 이 선수가 이렇게 그 페인팅 시저스 맞나요? 시저스 킥?
이렇게 누가 골키퍼가? 골 아니 아. 이 김준범 선수가 네. 달려와서 그걸 받아서 오른발로 공을 착 한번 페이크 팡 주고 왼발로 슛 한 거 헛다리? 아니에요? 헛다리. 헛다리. 스무고개 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그거는 이준석 선수. 아 그래요? 황희재 골키퍼의 킥을 롱킥을 받아서 헛다리 짚고 크로스 올리는. 맞아요. 이준석 그거. 진짜 헛다리 짚으셨네요. 헛다리. 그걸 배웠는데. 헛다리 전문 신났네 지금. 신났네. 하나 물었다. 써보지를 못해가지고. 그쪽에 요새 수맥이 흐르나 본데. 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음흠. 그게 그거구나. 헛다리 시저스? 지저스. 그렇죠. 전북은 근데 이제 2대1로 앞서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골을 먹으면서 다 그쵸. 잡은 승리를 놓친 케이스인데 전북은 확실히 최근 경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후유증이 느껴지죠. 체력적으로 그쵸. 선수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느껴지는데 그나마 두 팀들의 호재는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9월 7일이거든요. 오늘 전역을 합니다. 상무에서. 아 상무 선수들이 전역을 해서 전북으로 조규성? 합류를 오늘 합니다. 저녁을 먹는 데는 줄 알았어. 저녁은 한 찍으면 저녁 안 먹고 뛰었나 지금까지? 저녁 얘기하는 줄 알았어. 경기할 때 저녁 안 먹고 뛰죠. 아 웃기다. 아니 그리고 오늘 전역? 또 예. 전북은 승리 요정에 간다고 시축하러 가요. 아, 그래요? 맞아요. 네. 빨간 옷 입고 가세요. 빨간 전부. 옷? 네? 서울이랑 하니까. 언제 가요? 이따 경기 이거. 아 오늘 경기? 네 오늘 아. 경기 가요. 전북 서울전 시축. 아 그렇구나. 네. 오늘 경기에는 전역한 선수들은 못 뜁니다. 아. 공식적으로 오늘까지는 군인입니다. 조규성이 못 뛰는구나. 네, 오늘은 못 뛰고 주말 추석 연휴 때 뛰는데 음. 전북, 울산 둘 다 호재가 하나씩 있는 게 전북은 최전방 공격수가 지금 없잖아요. 구스타보밖에 없어서 그쵸. 송민규 선수를 최전방으로 바꿔 쓰는 케이스인데 조규성 선수가 돌아오고 울산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 수비수 정승현 선수가 복귀를 하거든요. 울산은 창을 보완하고 아니죠. 전북은 방패죠. 창을 전북이 오늘 창을 작업달이야. 와 현란한데 오늘 막 여기저기 다 틀려가지고. 전북은 창이 날카로워지고 이제 울산은 창이 방패가 부러지고. 견고해지는. 어. 그래서 우승 경쟁 마지막까지 좀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울산이 창이 날카로워진다고요? 수비를 보강하는데 방패 아니에요? 방패가 보강되니까 창이 왜 날카로워? 전북이라고 했어. 다시 바꿔서 얘기했어. 왜 그래? 주바편 딱 아니라 걸린다. 제가 방금 울산은 창을 보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저녁 먹지 말고 시축하러 가요. 못 먹어요 못 먹어. 저는 그 무승부지만 수원 FC 제주 경기가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수원 FC 제주 경기. 후반 추가 시간 6분에 골랐잖아. 이승우가 페널티킥 얻어내고 페널티킥 실축을 했는데 야 김건욱이 김건우 선수가 달려들면서 밀어넣은. 포항이 왜 두 번이야? 또 어제 경기. 어제 아, 경기야? 어제 경기. 깜짝 놀랐어. 오늘 막 헛다리 아, 날씨 그냥 난무합니다. 맞는 막 것도 그냥. 잡아 뜯으시려고. 아니 일주일에 경기가 2번 있으니까 가만있어. 저도 지금 2번 있으니까 왜 또 나오냐 그러고 지금 어제 바로 경기를 보고 와서 호랑이 모드예요. 공이 골이 헷갈리고 막 너무 많은 단기간에 왔었나? 너무 많은 이러고. 골을 봤어. 네. 단기간에 너무 많은 하이라이트를 보다 보니까 네. 아 웃기다. 헷갈렸습니다. 네. 아 이게 그거죠? 입틀 막. 아, 이틀만 아, 그렇죠. 아, 너무 귀여웠죠. 귀움 세레머니 2003년생 이영준 선수. 그 본인이 들어갈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들어갔지? 네. 그리고 주민규 선수가 이 경기에서 이제 골을 넣으면서 K리그 득점 단독 선두로 15호 골. 드디어 네. 무고사 선수가 드디어 지워졌습니다. 아. 2위로 내려앉았죠. 지민규는 이래도 안 뽑아. 저 지금 2시즌 연속 득점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페널티킥 상황에서 골키퍼가 이승우 슬로우 모션을 보니까 이승우 선수 킥하는 걸 제대로 보고 뛰더라고요. 그래서 막혀서 이 진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골을 먹혔지만 이승우 선수 경기 끝난 다음에 혹시 원샷 잡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당당한 선수도 이거 놓치고 나서는 그런 표정, 그쵸. 그런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승리가 절실하죠 지금 뭐 맞아요. 네. 6강에 들려고 이렇게 해서 수원 FC는 일단 6위로 올라섰고 네. 강원도 잘 나가다가 어제 졌죠 강원이. 네 삐끗해. 양현준 선수 기가 막힌 골이었고 이것도. 양현준 선수가 확실하게 팀의 보배인 게 우리가 한참 양현준 선수 리포트 많이 하고 할 때 엄청 경기력 좋았잖아요. 하나 했어요 하나. 네. 하나 했나요? 토트넘 전개. 양현준 선수가 올 시즌 골 넣은 경기가 5경기입니다. 네. 다 이겼다. 다 이겼나요? 아니요. 4승 1무입니다. 4승 1무. 예, 패배가 없다. 6골 4도움으로 거의 0플레이어 상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확정적이라고 봐야 되고. 독보적이에요.
네 경기 골침묵을 깬 그 오른발 무릎 트래핑 후 허벅지 트래핑 후 왼발 발리슛은 정말 그렇죠. 기가 막힌 골이었죠. 자, 수원 FC는 어제 또 포항을 잡았어요. 네. 수원 FC가 또 나오니까 또 헷갈리네요. 네, 저도 지금 막 헷갈립니다. 지난주 거랑 이번 주 거랑 왔다 갔다 하냐고. 잡았어요. 라스가 넣었네요. 자, 이번 네. 막 헷갈리고 있으니까 K리그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하면 뭐 혼돈의 K리그예요 지금. 혼돈의 K리그예요. 순위도 저희도. 이게 일주일에 2경기씩 하고 어느 팀은 한 경기만 하고 하니까 네, 엄청 헷갈려요. 그러니까 뭐 경기 수는 앞서는데 승점은 동점이고 막 이러면 헷갈리잖아. 어제 수원 FC 대 포항 경기 잠깐만 얘기하고 가면요. 포항이 완전 전반을 압도했어요. 근데 포항은 악재가 겹쳤던 경기예요. 이번 시즌 포항 축구의 핵심인 신진호 선수와 신광훈 선수 돌아온 연어들이 둘 다 못 나와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는 게임이었어요. 아하. 더군다나 신진호 선수는 요새 진짜 축신 모드잖아요. 출신 모드죠. 진짜. 신진호 아. 선수가 대구전 4대1 승리할 때 1골 3도움을 했던 선수. 도사 같아 약간. 네. 지금 최고 K리그 그 자리 미드필더 자리에 진짜. 왜 벤투 감독이 또 안 뽑는 거야? 이해 안 되는 선수들이네요. 그렇죠. 그 선수가 빠진 자리를 어제 누가 임상엽 선수 나왔네. 임상엽. 교체로 나왔습니다. 그 선수의 빠진 자리를 누가 메웠는지 아시나요 어제? 아들 김 아들 김준호 선수가 처음으로 선발로 나왔습니다. 진짜 아들이에요? 아, 진, 네, 김기동 감독이 아들 진짜 아들이죠. 김기동 아들. 저는 신진호 아들인 줄 알고. 오늘 좀 진짜 뭔가 흐르나 봐겠죠. 딸이가 오늘 장렬이야. 친자 검사한 줄은 한다는 줄 알고. 신준호 선수의 아들이 김준호. 호호. 나도 맞아. 네. 김기성 감독님이시지 참. 그렇죠. 네. 김기동 감독님이 아들을 선발로 처음으로 저희 그때 내세웠는데 인터뷰할 때도 아들 얘기했었잖아. 맞아. 네. 근데 그 자리를 되게 잘 메워요. 잘하더라고요. 김준호 선수가. 근데 근데 포항이 몰아친 경기였는데 수원 FC는 골키퍼. 골키퍼가 슈퍼 세이브 릴레이를 펼쳤습니다. 박배종 골키퍼. 어제 완전 그 날이었구나. 네. 일단은 거의 들어갈 골을 막은 건 한 3골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13개 슈팅 중 유효슛이 10개였는데 이걸 다 막아낸 거예요. 유효수 10개. 그럼 네. 상대 팀으로서 좀 대단하다. 열받지. 네. 그 상황에서 수원 FC가 라스와 무릴로의 합작 콤비로 한 골을 딱 넣어서 이긴 경기였는데 수원 FC는 그동안 항상 지적해왔던 게 수비 불안이었어요. 맞아. 1대 실점이 0, 높잖아요. 실점 없는 경기가 10경기만이에요. 음. 딱 감독이 어제 경기 끝나고 4대3 승리보다 1대0 승리가 좋다라고 말할 정도로 수원 FC가 어제 밀리는 경기였지만 골키퍼의 선망쇼로 확실하게 잡았던 참 그런 다이나믹한 팀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수원 FC가 리그 득점 1위고 그렇죠. 실점은 두 번째로 많아요. 어. 근데 지금 6위, 7위가 중위권에서 있는 거 보니까 진짜 팬 입장에선 좀 간이 많이 쫄리긴 하겠지만 심장이 많이 쫄리긴 하겠지만 3자 입장에서는 이 팀만큼 재밌는 팀이 없다. 간단하게 순위 점검하고 마치죠. 네. 자, 울산과 전북 1, 2위가 8점 차. 전북 입장에서는 좁혔다면은 그래도 좁히면 다 좋죠. 예. 흔히 뭐 승점 1점을 좁히는데 한 경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가시권에 있지는 않죠.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6위 수원 FC가 승점 40점, 7위 강원이 39점, 한 점 차. 여기서 치열하고. 대구가 쭉 내려왔어요 지금. 언제 11위까지 내려왔어요? 대구가 지금 몇 경기 무승이었더라. 12경기죠. 예. 대구가 지금 11위입니다. 성남이 12위 성남이 승점 24, 11위 대구가 28, 승점 4점 차까지 따라붙었고. 근데 오늘 녹화 기준 오늘 저녁에 대구와 성남이 맞대결. 대구와 성남이 붙습니다. 이거는 단두대라고 봐야 되겠죠, 네. 거의. 단두대네. 네. 성남의 상승세가 좀 더 세기 때문에. 네. 그 감독 교체까지는 아니지만 감독 사령탑이 없는 지금 두 그렇죠. 팀의 맞대결. 대행더비죠, 대행더비. 근데 대구는 지금 반전을 못 찾고 있는데. 네. 김천이 벼랑 끝에서 반전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12 김천이 31, 대구가 28, 성남이 24. 여기도 정말 쪼로록 있네요. 네, 쪼로록 있습니다. 일단 뭐 그 자동 강등은 면해야 되는 거니까 최하위를 일단 면하는 게 급선무죠. 네, 급선무죠. 과연 대구, 성남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토토하고 끝내시죠. 토코 토코? 그 31라운드만 할까 봐요. 네. 너무 많아가지고. 또 두 개가 있어서. 네. 12개라서 31라운드 주말 경기만. 주말만. 처음 대구 전북. 이거 근데 전북. 전북이 이길 것 같아요. 그렇죠. 시축도 하는데 오늘. 맞아. 오늘 전북. 경기도 이겨야 되는데. 무승부. 오. 김천 대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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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주. 김천. 저도 김천.
아까 안 좋다고 얘기해놓고 김천을 찍는다 이거지. 아니 김천 안 좋다고 김천 다 제대하잖아요. 제대했는데 아 신병들이 신병들이 좋아. 신병들 지금 좋아요? 강원을 그 얘기 안 했어. 찍었잖아요. 자기 김천 찍으려고. 안 좋다는 생각만 하고 찍었네. 그 신병들 말년의 경기력이 말년 병장들을 말년의 경기력이 조금 안 좋았다가 이번 경기에 강원전에서 신병들 7명을 선발로 내세웠거든요. 6월달에 입대한 선수들인데 군기들이 바짝 들어가지고 이 선수들이 엄청나게 아 진짜 그래요? 엄청나게 뛰어다니고 그래요? 바꿀까? 네. 그러면 제주. 저도 그럼 제주로. 성남대 강원. 성남. 무승부. 좀 더 이겨야 돼 성남은. 맞아 더 이겨야 돼. 성남 서울대 수원FC. 수원 FC. 수원FC. 서울 왜 이렇게 됐니? 서울팬 지금 이 경기 오스마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저 돌아와요? 저 모르고 있었는데. 빠르면은 이 경기 돌아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9월 중순 9월 말 정도에 돌아오려고 우리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슈퍼 매치를 안 했다. 그러네요. 서울의 안 해도 충격배 돼요. 3대1 충격배. 그거 집중 분석해야 되는데. 잤대요? 아, 팬이 잤지 뭐. 할 얘기 많은 경기인데 그것도. 그러니까요. 안 가길 잘했어요. 그 나상호 퇴장당하는 장면도 그렇죠. 그리고 오영규 선수가 나상호 선수 팔굽혀펴기에 저주라고. 나상호 선수가 시즌 첫 슈퍼매치 때 골 넣고 팔굽혀펴기를 했어요. 했죠. 그거를 오영규 오영규 선수가 선수가 따라한 거예요. 따라했죠. 그래서 오영규를 막다가 나상호가 퇴장을 당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스토리가 많은 나상호 경기였죠. 선수가 제일 처음에 팔굽혀펴기 세레머니 한 거는 당시 고요한 선수가 부상으로 이렇게 다쳐갖고 경기에 못 나와서 한 거였는데 이렇게 또 여기서 돌아올 그건 줄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오영규 선수가 따라한 게 중요한 거지. 내막은 이렇게 중요하지 돌아올 않아요. 줄 몰랐네요. 네. 그래서 누가 이긴다고요? 서울이지 이분은 당연히. 오스마르 선수 돌아온다면 아니 몰랐는데 네. 그런 전망도 있어서 아직 이한범 선수의 부재가 정말 크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서울 할 거잖아요. 선배님은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수원 FC. 울산대 포항. 오. 동해안 더비. 동해안 더비는 포항 아닌가요? 그러니까 동해안 더비는 포항 아닌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좀 더 재밌어야지. 선두 싸움이 우승 싸움이. 그럼 포항 가겠습니다. 이번에 요즘 또 태풍 영향으로 많이 네. 받아서 아 맞아. 포항이 한번 힘을 내야 돼요. 포항이 이겼으면 좋겠네요. 스틸 야두도 잠겼대요. 아, 경기장이. 그럼 경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겠네. 아니 경기 당장 이번 주는 없고 9월 중순에 있는데 그 경기를 치를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아 울산 원정이니까 이거는. 네. 그러고 왜냐하면 어제도 강원 원정이었기 때문에 선수단은 지금 경기장 상황을 몰라요. 거의 들어가지 못한대요. 어느 정도로 됐는지 몰라서 그 전기 시설이 마비되고 그랬다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참 한 곳만 이렇게 되나 몰라요. 피해가 빨리 다들 괜찮으셔야 될 텐데. 네. 그래서 다 어디 하시는 거예요? 저는 포항 가겠습니다. 포항이죠. 올 포항. 포항인가? 자 마지막 수원 삼성대 인천. 수원. 요새 좀 기세가 좋은 두 팀이에요. 수원. 저 무승부. 인천입니다. 저 하나 무승부 걸어봤어요. 자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와 다음 추석이네요. 주에 벌써 또. 푹 쉬고 만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